자, 이제 우리가 윤떡순 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 옛날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참 그 저 종로 나가고 그러면은 김떡순이 겁나 그렇죠. 유행이었어. 김밥, 김밥, 떡볶이, 떡볶이, 순대. 네. 근데 요즘에 또 윤떡순 씨가 유행이더만.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거의 이야기가 나온 흐름을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돼요.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났잖아요. 사상 최악의 수출 수입이 역전되고 대한민국 역사에 최근에 그 선진국 되기 직전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수라도 돌려야 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런 무슨 병신 같은 법안 뭐 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꼬리를 내렸죠. 이게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요소에서 가면 공공기관들 많잖아요. 공공기관들이 있는 곳에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면 공공기관들이 구내식당을 일반인한테 개방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구내식당 주위에서 먹고 살던 식당들이 망하는 과정.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건 저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을 올리는 김영란법 한도를 조정했는데 여론이 야 저거 올리는 건 니들이 밥 5만 원어치 얻어 처먹겠다는 거지 어떻게 이게 내수 대책이 되냐. 공무원들이 식사비를 5만 원을 올리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반대를 엄청 했더니 없었던 일로 했어.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정부에서 이거는 아니고 내수 활성화 방안은 3월 말에 발표할게 한 행사가 어제 행사입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것처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근데 윤석열이 정치를 못하긴 못하는 게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윤석열의 K 관광 핵심 전략 떡볶이 순대 어묵. 어울리잖아요. 어디 서고 유세 때도 우리 김건희 강원도도 지난번에 가서 어묵도 빨고 막 그랬잖아요. 메뉴판만 음. 들여다보고 이게 딱 왜 그 사람을 나타내기 좋은 그런 걸로 야마를 지금 또 기자들이 뽑았네. 그러니까요. 네. K 관광 핵심 전략은 떡볶이 순대 어묵. 근데요 윤석열 씨 왜 떡볶이 순대 어묵이야? 닭광, 오뎅 뭐 이런 걸로 해야지.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그리고 더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요. 뭐 고려청자 보는 대신에 뭐 떡볶이 순대 어묵을 먹으러 오면은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외국인들이 뭐 그런 고려청자 보러 한국에 옵니까? 한국 문화를 경험하러 오죠. 그리고 이미 떡볶이 순대 어묵은요 이미 K푸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식입니다. 뭐 굳이 무슨 뭐 새롭게 무슨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저런 거를 특정 뭔가를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미지만 남게 만드는 그 전략 있잖아요.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은 막 좋아해갖고 오고 그래야 이게 내수로 이어진다 이런 게 핵심일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안 하면 모르겠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이 먹는 거. 김치? 아니에요. 옛날엔 불고기였지. 불고기였고 불고기, 삼계탕, 지금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굉장히 독특한데 엄청 맛있는 거. 근데 저기다가 떡볶이, 순대, 어묵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금 먹고 오게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머릿속에 고착이 되잖아요. K 건강 핵심 전략은 떡볶이, 순대, 어묵. 근데 저거는 내가 보기에 확장성이 없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실제로 외국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다양하게 먹어보는 게 맞는데 한국의 이미지가 외국인들한테 떡볶이, 순대, 어묵만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일본 하면 오므라이스만 생각나게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K 관광 핵심 전략이라고 했을 때 아예 그냥 뭐 재래시장에 뭐 맛집을 탐방하게 한다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딱 떡볶이, 순대, 어묵이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정말 머릿속에 이거밖에 각인되는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건 그렇다 쳐. 그러니까 윤석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봐야 내수 활성화 대책 식사비 5만 원 올렸던 거 실패. 그리고 지금 뭐 관광객들 끌어 모아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광객 중에 한때는 중국인이 90%였던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일본인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국은 단체 관광객 한국으로 가는 거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원인 제공자예요.
그래놓고 내가 뭐 민생 신경 쓴다라고 내숭 활성화 대책 발표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오뎅 떡볶이 순대만 떡볶이 순대 어묵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윤석열 정부가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47만 9천 명으로 동월 대비 379%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 수치를 잘 보시면 일본에서 3,117%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그래봤자 숫자가 9만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중국은요 4만 5,9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중국과 저렇게 등을 지지 않았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다면 그들이 오는 범위는 그냥 10만, 20만, 100만 단위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내수 활성화 내지 관광 상품 판매하는 거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론들이 그런 헤드라인 쓰잖아요. 중국이 보복한다. 보복한다. 왜 한국한테만 단체 관광을 안 푸느냐. 근데요, 중국도 욕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만든 등신을 욕하는 게 그렇죠. 맞다고 생각해. 지금 일본한테 뭘 다 퍼주고 독도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야. 그 나쁜 놈들한테 장단 맞춘 놈이 그 등신이 욕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수가 관광객 안 오게 만들었던 자가 K 푸드 막 해가지고 막 떡볶이, 순대, 어묵 이런 얘기하고 있어. 윤석열 씨는 저거 오뎅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그 기재부가 내놓은 것 중에 물론 뭐 이제 전 방송의 정봉주 의원은 저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건 조심은 조심이고 내수 활성화 하겠다고 기재부가 푼 전체 금액이 600억이에요. 누구 코에 발라? 지금 우리나라 내부를 돌면서 관광을 다니라고 100만 명한테 3만 원 그리고 휴가비 10만 원 주겠다는 거거든요. 100만 명한테 3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게 실제로 내수에 진작에 효과가 있겠냐고 내 이게 말은. 완전히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에요. 그냥 막 질러서 보여주기 식인데 이 금액을 따져보면 이게 내수 진작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액수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긴급 생활 지원금. 지원금. 그것도 예. 푸른 금액이 고작 1,0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저는 부자는 감세는 엄청 하면서. 600억 이 세 발의 피 같은 금액밖에 풀지 않은 이유가 많이 풀었다가는 또 우리가 야 니네 포퓰리즘이라고 막 우리 뭐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격할까봐 요만큼밖에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아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는 되게 으스대면서 얘기하더라고. 아휴, 뭐 우리가 추경호 성대모사 해본 사람 없지? 못 봤어요. 못 어때요? 봤지? 머리를 이렇게 밀어야 돼서 우리 말- 정부가 말을 어떻게 하나? 100만 명에게 3만 원씩 쏩니다. 추경호라고 들어. 안 들려도 들어. 근데 문제는 뒤에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이 숙박 100만 명, 유원시설 18만 명, 철도 14.5만 명, 항공 8천 명, 캠핑장 등 14,000명.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생색만 냈지 티가 안 돌아가는 나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넘어요. 숙박 100만 명한테 3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3만 명씩.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겨우 100만 명에게 뭐 숙박비 3만 원씩 주는데 문제는 가서 여행지 가서 뭐 하룻밤 그냥 손만 잡고 자고 옵니까? 그 동네에서 마시는 거 먹고 하면 여행 비용이 사실 2배, 3배 많이 드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사실 소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허접한 정책을 내놓은 네. 거죠. 그리고 여기 저 표에 보면 그거 나와요. 뭐 전통시장 뭐 할인해주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 온누리 상품권 한도를 올리겠다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은 지역 화폐 예산을 그게 깎을 게 아니지 이 사람아.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저기서 보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메가 이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맞물려서 또 대형 할인 마트, 뭐 백화점 네. 이런 데 할인 행사도 한대요.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없고 맥락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100만 명한테 3만 원씩 주면 여러분 그 여행을 갑니까? 근데 문제는 한마디만 더 할게. 69시간 일 시키면 여행 갈 시간이나 있어? 여행 가면요. 여행이라는 게 얘네들 지금 하는 얘기 제가 주말에 짧게라도 여행을 가게끔 만들어야 돼. 뭐 내수가 활성화된다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근데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곤죽되도록 일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쉬고 싶지. 여행 가는 자고 건 싶죠. 노동이야,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저 뭐 숙박비 어쩌고저쩌고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또 지원이 또 대부분 다 MZ세대로 간다네? 그럼 MZ세대는 상당수가 직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업무 시간은 엄청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맞물리면서 뭔가 맥락 하나도 없이 병 주고 약 주는 느낌? 근데 걸린 중병보다 약은 택도 없는 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차라리 나 같으면 전 국민 위로금 코로나 잘 가셔서 위로금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내수 활성화 되지 당연히. 굉장히 불쾌한 느낌 뭐냐면 우리 왜 어떤 광고 같은 게 따라 붙으면서 가족 사진 할인권 뭐 5만 원 주면서 예. 실제로 촬영비 한 50만 원에 찍을 걸 100만 원을 찍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미끼 상품 던져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속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막 두들겨 패서 진단 8주 정도 나오게 한 사람한테 바카스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더 웃긴 게 내수 활성화 책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내수 활성화에 예. 정말 화가 뭐 나서 전세 제가 사기 치라는 거야? 지원 대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유. 지금 그리고 나오는 그 정책들 주요 내용을 보면 전 정부에서 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웃겨. 그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줘봐요. 국제 노선 회복.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 노선 2019년에 80에서 90% 수준으로 회복. 여기 대책이 됩니까? 그거는 당연히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어떤 뭐 저가항공이든 간에 오겠다는 사람 많으면 당연히 늘어나요. 이걸 그럼요. 대책이라고 그냥 구겨넣어. 그리고 뭐 저 비자 제도 개선한다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 올 생각이 없어요. 보낼 생각이 없어.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지금 말고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유럽에서 그 총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외국에 이렇게 이런 뭐 일정 같은 걸 잡는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에서 그렇게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막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이라크 이란이라는 곳에 여행 가는 걸 약간 좀 꺼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북한에 하고 있는 그리고 연합훈련 같은 거 맞아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관광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나 같으면요. 바가지 잡는다 할 것 같거든요. 언젠가 한번 우리 가족들끼리 제주도를 갔는데 8명이 횟집 들어갔는데 거의 100만 원 쓰게 생겼더라고. 그런 거를 잡아서 자꾸 가고 싶게 만들어야죠.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요금 상승 요인 그거 줄이겠다 해야지. 우리가 쓸 돈이 있어야지 뭘 네, 내수가 그러니까. 진작이 되죠. 맞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요, 원인은 진짜. 한두 네. 가지. 그 이야기 있다가 또 뒤에 또 나와. 네네. 못 살겠다 나 갈아보자에 진짜 나와. 못 살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랑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재산신고 내역 다시 공개됐잖아요. 변동 내역. 대통령실 고위직 평균 재산이 46억입니다. 46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껌값이죠 뭐. 우리가 하도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46억이면 뭐 가난한 편에 속하네 이 새끼들 아주. 그럼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한 번 하면 뭐 이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내수 활성화 책도 저런 머리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야. 그죠?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예요. 문재인 정부 뭐 하신 거예요? 근데 다주택이라고 난리치. 기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냥 돈이 이 정도 있고 뭐 상가가 몇 개다로 써주고 말더라고. 우리 때 어땠어요? 문재인 정부 때 거의 가루로 만들어 놨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평균 재산이 46억이고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데 니들 여행가 100만 명만 딱 3만 원씩 줄게. 씨, 말 나와. 그다음에 윤석열 재산은 얼마나 됐을까? 5천만 원이 늘어났네. 1년 사이에 76억 9천만 원. 야, 저 중에는 그렇구나. 주가 조작한 돈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저 중에는 협찬금 받은 것도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에서 일부 꼬치 먹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저 올 초에 업무 보고한 거 하루에 1억씩 들어갔다잖아요. 청와대 영빈관 가가지고 아니 잠깐만 우리 청와대 출신 남영위원한테 물어볼게.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다른 업체를 들여서 하루에 1억씩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거기에 1억?
전 모르겠고 일단 식사 외빈들을 초대하게 되면 식사비는 호텔이나 이런 케이터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들어가죠. 근데 무슨 업무 보고를 하는데 거기 와 가지고 장소를 쓰는데 1억씩 들어가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말 또 업무 보고는 영명에서 안 하잖아. 안 하죠. 그저 그 큰 회의실에서 하잖아. 회의실에서 하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청와대를 관광지역으로 만들어서 뭐 3조인가 얼만큼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저렇게 엉빈 건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 장소를 이용하는데 돈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요금 들어가겠지. 국기니까. 근데 저 윤석열 재산 76억이 있잖아요. 저것도 축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최근에 공시 주택가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쿠르 비슷하가 사실 한 3, 40억 하는 건데 실제로는 10몇 억이라고 하면 실제로 윤석열 재산은 100억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수익계약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투명하게 재산 축적을 하겠어요? 윤정쌤? 대통령실로만 따지면 이제 저거는 뭐 아까 뭐냐면은 뭐 장차관까지 포함됐던 거고 대통령실로만 따지면 평균 재산이 46억 4천만 원. 뭐 얼마 안 남영희 되는. 위원장 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재산도 아니지. 우리들이 이제 게임 머니로 몇 조씩 갖고 있기 때문에 아, 46억 갖고 뭐. 뭐 이거 가지고 참, 너무합니다. 근데 야, 이거 뭐 자, 표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주요 지기자 재산 증감 현황. 윤석열 5,700만 원 늘었고, 한덕수 1,600만 원 늘었고, 추경호 3,600만 원 늘었고, 이종호는 뭘 팔았나 봐요. 박지는 이제 2,400만 원 늘었고, 아니다. 2억 4천 이거 뭐 팔아서 생긴 거고, 권영세 2억 2천 늘었고, 한동훈 4억 4천 늘었고. 대충 넘어가시고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대부분 하락세고 그 이전 1년 전 신고한 거에 비해서 신고액이 오히려 떨어졌을 떨어졌을 텐데 왜 이렇게 텐데. 다들 늘어났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요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윤석열 찍는 건 난 이해한다니까요. 자기들을 위한 정치할 건데 쥐뿔 가난해 뭐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반대하는 윤석열이를 찍었던 농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성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못 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찍어서는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된 투표가 나를 윤석열을 찍지 않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반성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재산 알려드린 이유가 그거고 지금 장차관 다주택자라가 13명 박진, 한동훈, 이종섭 등등 엄청 많아. 나머지는 사람들이 이름 말해줘도 몰라서 내가 이거 뺀 거예요. 다주택자들 엄청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심지어 재산 제일 많이 신고한 이원모 비서관은 부인이 상가가 30 몇 개 되더라고요. 야, 이런 뭐 참, 굳이 왜 공복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네. 그리고 어쨌건 다 합쳐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이 19억이랍니다. 19억 얼마 안 되네. 껌값이네. 그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게임머니? 우리 연면에서 한 100억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고위공직자보다 3억 원이 많다. 결국 이 정권은 부자 부자 정권이다. 정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조금 더 갈게요.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 30%를 덜 냅니다. 올해 종부세는. 물론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중간한 부자들. 종부세 대상이고 아니고 한 사람들은 종부세를 덜 내기 좀 좋겠지. 근데 진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사실상 30%덜 낸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최근에 한 말이에요. 종부세 세수가 2억 5천억 원 정도 줄어든다. 종부세를 2조 5천억 깎아줌으로써 2조 5천억 원 정도 줄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억 5천 원. 아, 늙으면 죽어야 돼요. 돈 단위가 뭐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서 지금 결혼하셨냐고 총각 아니냐고 이렇게 이런 글도 올라오는데 뭘? 아,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종부세 깎아준 걸로만 세수가 2억 5천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종부세 포함해서 뭐 증권 등 포함해가지고 자산 세수만 10조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놓고 얘네들은 부자 감세한 것을 생색내기로 내수용으로 100만 명 3만 원씩 줄게 여행 가.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정권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대한민국이 지금 무역 적자이기도 하고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내수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정부가 빚을 내서 OECD 국가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데 국채가 그럼 내 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주면서 내수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내가 통크게 쏜다 600억 쏠게 내수 활성화 그게 될 줄 아세요? 3만 원씩 줄게. 대통령실 재산 갖고 있는 놈 있잖아요. 그중에 돈 제일 많은 놈 재산의 반도 안 돼. 그게 정부가 쏘는 600억이란 말이야 이게. 아까 정수님께서 역시 여관집 사이라서 숙박비 지급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그 숙박비가 쉬었다 가세요죠. 예, 그렇죠. 대실이죠. 아, 대실이죠.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 네, 쉬었다 가세요가 쉬었다 가세요죠. 네, 그렇죠. 아, 환장하겠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주장해왔던 그 문장이 그건데 이놈들은 엄청 무능한데 탐욕만 많아. 무능한데 자기들 거 챙기는 건 득달 같은 거예요. 교활한 거죠. 복마전이 뭐냐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내 이익도 있지만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얻는 찬성, 박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책을 했더니 국민들이 좋아한다. 이놈들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 찍어준 국민들만 속이고 있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안 합니다. 우리가 통크게 쏜다가 600억이에요. 그게 대책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이 몇 번 술 마시면 될 정도의 돈이야. 비싼 데 가서. 그렇죠.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무지한 사람들은 이게 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엄청 노력하나 보다 해. 그리고 또 찍게 되는 이 결과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이라고 100만 원씩 줘도 박수 안 치던 사람들이 100만 명한테 3만 원씩 주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무능과 탐욕의 복마전 악마들이 우글거리면서 지금 언제 서민들을 빨아먹을까 대기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대한민국이다. 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이따가 말미할게요. 아 빡치네 정말.